안녕하세요. 장우석 심리상담사입니다. 오늘 아침 또 2022년 12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기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영상을 찍고 또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 날씨가 아직 해가 밝기 전에 7시 한 반이 됐는데 아직 해가 안 떴는데 모처럼 비가 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정신 건강과 생애 주기 별대로의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족과 당사자들이 있는데 정신 건강의 문제가 10대 때 찾아오는 분도 있고 20대, 30대 때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10대 때 찾아오는 10대 중반이나 후반에 찾아오시는 분들의 특징은 기질적 개양성이 강하신 분이고 20대 후반이나 30대 넘어서 오시는 분은 후천적인 영향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제가 당사자, 가족, 치료진의 세 가지 입장이 되어봤는데요. 저는 5살 때부터 소아우울이나 ADHD 같은 경향이 있었고 불안과 우울이 높았고 한 10살 때부터 5살 이후로 귀신을 보는 약간 그런 혼미한 상태의 지병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저는 나중에 조현병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20대 때는 환청망상 그리고 모든 관계망상과 과대망상, 종교망상 그리고 기타 등등 모든 망상들 종교망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망상을 경험했고 환청도 3-4개씩 이상씩 들리고 환시도 보이고 귀신도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20살 이후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을 3차례 하고 2년 이상을 입원을 했었고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수도 없이 어려움과 겪으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회복 과정에 와서 20대 중반 이후로 생애 주기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건강이 찾아오면 삶이 지체되고 자기 병을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름길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헤매다가 시간을 소모하고 5년, 10년이라는 세월이 후딱 지나갑니다. 그러면 청소년기 때 이런 것이 있으면 대학을 저같이 못 가거나 일찍 전 나중에 33살에 대학을 갔지만 이렇게 대학 가기 전에 발병하면 대학을 못 가고 또 군대를 못 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로 해서 제2군민역으로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군대 문제는 없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초반기에 어려움과 실패를 겪어서 학업과 대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의 초년생으로서 살아가기에 어려운 상황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병식과 자기관리 그리고 병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병의 원인이 뭐고 그것에 대한 대처 방법과 회복 과정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매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병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동료지원과 양성교육자로서 사회복지사로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고 자기 이해와 자기 관리라는 그 분야의 심화 과정을 만든 집필가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일단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고 이해해서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용서하고 수용하는 과정까지 키브로로스의 5단계 같이 병식이 생기는 과정은 부인,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자기 자신의 병을 인정하기까지의 시간적 흐름이라기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과해야지 자기 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병을 알지 못하고서는 병을 인정하지 않을 때 약물에 대한 거부를 할 거고 약의 수용도는 떨어지고 간헐적으로 약을 먹다가 결국은 재발에 이르게 됩니다. 약과 스트레스 관리 자가활동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 약물을 복용하고 자가활동약으로서 스트레스 관리를 해나가는 두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치료와 공동체 훈련, 그리고 감사 습관과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뇌를 쉬게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여서 회복 과정을 가면 그리고 또 영적이고 종교적이고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 1단계, 2단계, 3단계 본능, 감정, 의지와 판단력이 뇌를 조화를 이루어지면 뇌 건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이 발달 계제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시 이제 청소년기로 돌아와서
청소년기에서 두 가지 발달 과제가 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상 속의 청중, 개인의 우화, 이 두 가지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자아 정체성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상상 속의 청중이라는 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에 대해서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자의식이 너무 강해서 자기를 찾지 못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개인의 우화, 나는 좀 특별하고 특이한 사람이 아닐까, 자기의 독특성을 찾아가지만 계속 나는 좀 이상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한 자기 신뢰가 부족하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찾아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우화와 상상력의 청중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자기 존재, 나는 나로서 충분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독특한 인격체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가질 때 남들에 의한 평가와 비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중자애하면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아끼면서 용감하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믿어주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신뢰하고 사랑할 때 타인과의 연결성을 가지게 되는데, 친구와의 소통과 선생님과의 소통, 그리고 학교에 가서는 또 학업을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동료와 상사의 관계에서 소통하면서 배워나가는 자세,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의 기본은 일단은 부모님과의 소통이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의사와의 소통,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병에 대한 이해와 자기 관리, 이렇게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일단 수능하고 또 치료에 협조적으로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병을 인정하는 과정, 병식을 찾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이 알력이 있으면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부모가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의사와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가족 교육을 받아서 소통을 잘 해놓으면 당사자는 약물 치료나 여기에 병원에 대한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고, 그러다가 회복이 되면 지역사회에 연결을 돼서 회복의 과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하고 갈등이 생기면 의료적인 도움을 안 받을 거고, 자기 혼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병이 없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많은 시간을 소모하면서 계속 증상이 만성화가 됩니다.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두게 되면 계속 기복에 생기거나 사고의 망상이 점점 두터워지거나, 그리고 이제 복잡한 사고 구조가 돼서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이 나오고, 그리고 잔존 증상으로 인해서 결국은 한청망상을 항상 동반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골든타임 5년일 때 아주 그냥 효과적이고 초기 진압과 초기 치료를 해서 그것을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청소년기 때 그것을 잘 잡아서 일단은 우리의 뇌가 스트레스가 과부하가 걸렸을 때 이런 정신질환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스트레스 과잉과, 그리고 취약하고 또 섬세하면서 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체크하는 어떤 자책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과잉된 죄책감이나 수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유발되는 심리적인 요인과,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이 좀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 표출이 심해서 스트레스를 과잉하게 받고, 그리고 말의 상처를 잘 받아서 그것을 털어내지 못하고 꽁한 성격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잘 삐치는 성격,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고인물같이 되어서 여기서 이제 심리적인 요인으로 가려되거나 내 기질적인 취약함이거나 이렇게 딱 맞아떨어졌을 때 발병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뇌 구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생활 습관을 긍정적이고 규칙적인 루틴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수면, 식사, 운동, 약, 그리고 공동체 생활, 감사 습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종교생활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기초공사를 할 때 수면, 식사,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 내가 너무 진지하고 너무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게 살아온 사람들이 정신질환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범생 같은 분들이 많고, 굉장히 또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있거나, 또 부모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어떤 존재, 어떻게 보면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기대가 너무 크거나, 그리고 부담을 많이 받았던 자녀들, 또 학업의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또 심리적인 취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일단은 정신건강이 회복되려면 스스로 행복해야 됩니다. 날라리나 굉장히 즐겁게 살고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좀 병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조충을 해서 활동을 지나치게 하다 이거는 질병 상태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아주 즐겁게 살아가는 친구들은 정신질환이 왜 안 걸릴까요? 그거는 이제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는 있는 것이 있고, 소통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가면서 살기 때문에 속이 시원하다는 거죠. 근데 속이 답답하고 큰 돌이 이렇게 가슴에 뚝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들이 지속될 때, 그것이 이제 분노가 자기 내면으로 향하는 것을 우울이라 그러고, 타인에게 향하는 것을 이제 바깥으로 표출하고 사회적인 범죄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분노를 자기가 내면 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 마음속에 이제 화라산 같은 분노를 식혀나가는 과정,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들을 키워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애 주기별대로 살아가게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과의 소통과 또 자신의 병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생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의 과거 모습도 일을 통해서 회복이 됐고, 일은 종합 예술입니다. 자, 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관계와 일을 하면서 아주 사회성과 그리고 소통 능력과 사회 기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임해야 되고, 그리고 때때로는 거절을 하거나 어떤 부탁을 하거나 자기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그 마음이 되고, 인간과의 소통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인간은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아가고, 또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 얘기하고 맞는 거에 맞다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표현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통해 성장하다가 또 사랑을 만나고, 일과 사랑이라는 20대의 발달 과제를 또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일을 하면서 또 사랑을 찾아가면서 30대에는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 연애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선택이지만, 일단 건강한 사람의 잣대에는 이성 친구를 사귈 수 있다라는 관점이 들어갑니다. 건강한 잣대에는 운동을 할 수 있고 연애를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건강함의 잣대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할 수 없다면 건강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같은 관계에서 이게 흉금없이 소통할 수 있는 것, 건강함의 잣대입니다. 이런 건강한 인격을 살아간다면 행복할 수 있고, 남은 우리 인생을 의미 있고 뜻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귀한 이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갈등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내는 것 참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축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장우석 심리상담사 오늘 아침 그 동영상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